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남양주 소재 비저니스 컨트리 클럽에서 팀 KG 골프 아카데미의 스텝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호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프로님들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역시 네 번째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는 아카데미는 아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니어 선수들, 그 다음에 현역 프로들, 또 투어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저희가 팀에서 이제 레슨을 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 아카데미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선수팀에서 조금 더 하고 있는 특이한 것들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멘탈리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이 멘탈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장에서의 퍼포먼스를 필드 또는 뭐 시합장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통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각각의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사례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골프 퍼포먼스의 뇌 과학적 접근이라는 파트로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수 개개인의 불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각각의 선수들을 어떻게 큐사인을 빌드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큰 틀에서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몸이 어떤 이 운동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뇌에서부터 이제 전달되는 그 프로시저가 되겠죠. 첫 번째, 뇌에서 우리 뉴런을 통해서 시냅스를 통해서 명령 전달이 이루어지고, 이제 전기 신호로서 근육을 자극을 주어서 이제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사실 선수의 멘탈리티가 적용이 돼서 근육 활동과 결과에 미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령 전달이 이제 근육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에 과도한 긴장이나 또는 또 과도한 또 호르몬 분비들에 의해서 근육 활동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또는 본인이 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오더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과부하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수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우리 뇌가 그 부정어를 잘 받아들이고 또는 뭐 긍정어를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코끼리 테스트라는 걸 많이 하는데,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뭐 다 아시겠죠? 네. 코끼리 말고 다른 게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론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제 코끼리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 뇌는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기는 위험해, 저쪽으로 공을 치면 안 돼 라는 게 사실은 그 선수의 멘탈리티를 좌우하게 되죠. 누가 봐도 왼쪽은 가면 안 되는 홀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왼쪽에 물이 있어, 왼쪽에 위험 지역이 있어 를 갖고 셋업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긍정어와 부정어에 관련해서 선수들에게도 처방을 내려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저는 좀 이 글을 쓰게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실수들을 떠올리고 실수들을 글을 쓰게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오늘 뭐 무슨 실수를 했다, 오늘 뭐 공을 어디로 쳤다, 뭐 어떤 동작을 하지 말았어야 될 때 이걸 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글을 좀 쓰게 하고 그 써진 문장들을 다시 긍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위험 지역이 있어서 이쪽으로 공을 치면 안 돼를 어떻게 긍정으로 바꿀 수 있겠니?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페어웨이로 쳐라, 오른쪽은 괜찮아.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위협을 감지하면 머릿속에 위협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들에게 많이 시키는 게 직접 글을 쓰게 하고 본인이 쓴 문장을 긍정어로 바꾸게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를 또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건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스스로 속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왼쪽이 위험한 걸 알아서 가운데는 괜찮아라고 글은 쓰지만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위협을 인지하고 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서 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이것을 해석하고 나열하는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것, 이 베이직한 훈련들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고, 그 이유는 바로 골프 퍼포먼스의 이 뇌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선수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선수들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서 우리 프로님들도 함께 공감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골프 코스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불안이잖아요. 이게 사실 불안을 좀 늘어놓고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너무 많은 생각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그 신경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불안을 받아들이는 어떤 레벨, 그 다음에 불안을 받아들이는 수준, 불안을 받아들이는 타입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또는 많은 일반인을 레슨한다기보단 뭐 적게는 2, 3년, 길게는 한 3, 4, 5년 이렇게 좀 이 선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선수의 특성을 좀 파악해야 되는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헤치게 됐는데, 조금 이런 심리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많이 보셨을 내용입니다. 특성 불안, 상태 불안,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경쟁 불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 불안은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되게 별일 아닌 건데 좀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걱정이 너무 많다든지,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뭐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특성 불안이 특정이 높게 좀 측정이 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 불안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줘야 되고, 반대로 불안도가 너무 낮은 친구들도 있어요. 특성 불안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친구들은 시합 때도 별로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플레이하는 거 18호를 지켜보니까 생각이 없더라고요. 시합 전에 굉장히 긴장을 안 해요. 막 먹을 거 다 먹고 좀 빨리 연습장 가고 빨리 퍼팅 그린 가야지. 괜찮아요. 한 10개 굴리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어요, 처음에. 좀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있구나. 근데 이제 18호를 치고 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불안도를 조금 올려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몰입감을 좀 깊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죠. 상태 불안은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이거는 특정한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불안도가 높지 않고 잘 통제하는 친구가, 우리 아까 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어프로치 상태라든지, 또는 굉장히 짧은 세이브 퍼팅 상태라든지, 또는 뭐 팀그라운드에 올라가서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상황들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매 순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이 선수는 특성 불안이 높다, 이 선수는 특정한 상황에서 상태 불안이 높다, 그럼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줄지,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해결을 해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입스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평균 한 10년 정도 이상의 선수 생활을 했던 운동 선수들에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근육의 이상 긴장 상태를 우리가 입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력이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 연습량이 부족해서 오는 실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초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초크와 입스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초크인데 입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는 면밀하게 또 파악을 해서 솔루션을 줘야 되고, 요거는 제가 구글 설문지로 저희 선수들한테 설문을 하려고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서칭하면 다 나오는 어떤 상태 불안 척도 검사, 그 다음에 특성 불안 척도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질문들이 어렵진 않죠.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뭐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설문을 시키고, 요거를 이제 엑셀 시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나오죠. 그래서 받아서 저걸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에서 엑셀로 받아서 각 항목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항목은 낮은 점수가 책정이 돼 있고, 조금 부정적인 질문을 유도하는 것들에는 좀 높은 점수가 책정이 돼서, 요걸 갖고 통계를 내보면 이제 각 선수별로 이 설문지 검사 가이드라인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떻고,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특정 점수가 상태 불안의 경우에 70점을 상회하면 전문가의 어떤 이 치료가 요구될 정도로 불안 상태가 높다라고 기록되는 선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특성 불안이냐 아니면 상태 불안이냐에 따라서 코칭 스태프들이 좀 멘탈 교육을 통해서 선수들을 컨트롤 해줄지, 아니면 진짜 전문 치료기관에 보내서 조금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들을 요하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가장 생각이 없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투어 프로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요.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워낙 생각이 없는 친구라 제발 집중 좀 해, 제발 긴장 좀 해, 좀 일찍 일어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고, 반대로 이제 위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은 이게 이제 상태 불안이기 때문에 특정이 시합에 들어가면 첫 홀을 출발하기 직전에, 또는 첫 라운드 시작하기 뭐 한두 시간 전에 불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